첫 번째 국민소통단에서 보내준 질문입니다. 원숭이 두창의 주요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이 왜 위험한지, 또 감염되면 사망할 수도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밀접 접촉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증상은 발열과 발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발현인 4가지 기를 거치게 됩니다. 잠복기, 정구기, 그다음 발진기, 회복기 이런 경과를 갑니다. 잠복기는 이미 들으신 것처럼 5에서 21일, 중앙값 8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기가 되면은 열이 나거나 두통, 요통 이런 비특이적 증상들이 있고, 발열과 비슷한 시기에 림프절 종대가 목이나 사타구니 부위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열이 나고 보통은 1에서 3일 후에 발진이 돋습니다. 이 발진이 좀 독특한데 반점, 구진, 수포, 농포, 딱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두하고는 다르게 동시에 같은 피부에 여러 병변이 있으면 동시에 수포, 동시에 농포, 같은 시기에 딱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두는 반면에 여러 가지 혼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진기, 특히 수포나 농포가 있는 병은 많지 않아서 다른 병과 감별이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진이 특성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대부분 농포입니다. 농포이고, 농포라는 것은 피부에 물이 잡혀 있는데 수포에서 농이 잡힌 노랗게 되는 것을 농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 함몰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나름 이 병에서 많이 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병은 그래도 수두입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도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다른 병도 감별을 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고 맞는 말이지만은 수포나 농포를 만드는 병이 감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감별이 필요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수두가 특히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두하고 큰 차이점은 임파선 종대가 뚜렷하다,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발진의 부위입니다. 발진의 부위가 원숭이 두창에서는 얼굴과 사지, 손바닥, 발바닥이라면은 수두에서는 얼굴과 몸통을 주로 침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점, 구진, 수포, 농포, 딱지가 일정한 시기에 같은 형태이면은 원숭이 두창일 가능성이 더 크다. 중앙부 함몰이 있으면은 그것은 원숭이 두창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럼 수두에서도 중앙부 함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임파절 종대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사망할 수 있는가? 풍토 지역에서 사망률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언론에서 사망률을 3에서 8%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풍토 지역, 즉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률은 관찰해서 얻어낸 결과값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유전형이 있는데 중앙 아프리카 유전형은 사망률이 10.6%고 640명을 관찰했더니 6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서아프리카 유전형 아프리카 내에서는 195명을 관찰했고 9명이 사망했고 4.6%의 치사율입니다. 2022년 유행 전까지 자료인데 서아프리카 유전형을 유럽과 미국을 포함했을 때는 247명 관찰에 9명 사망, 3.6%입니다. 즉 이러한 결과값에 따라서 모든 국가로 합쳐보면 8.7%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중앙 아프리카 유전형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중 효과가 있어서 8.7%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언론에 3에서 8%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과 비풍토 지역과는 맞지 않고, 비풍토 지역에서는 현재 5,000명 이상 발생하였고 사망자가 없습니다.
물론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감염되면은 사망자가 앞으로 계속 제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사망률이 3%에 이른다. 이것은 좀 과장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해외 유입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명. 혹시라도 숨은 전파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도 감염이 생기지는 않을지, 또 코로나와 같은 대유행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전파 경로로는 원숭이 두창의 전파 경로는 밀접 접촉과 그다음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감염 경로는 밀접 접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외국에서 감염되어서 들어온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비슷한 형태로 또 새로운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유입된 환자를 통해서 밀접 접촉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국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비말 전파라든지 공기 전파라든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고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처럼 대유행을 일으킨다.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드리면은 환자가 생기긴 생길 것이고 하지만 대유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소통단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원숭이 두창 진단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양성에 대한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 잠복기가 길던데 이 잠복기에 있는 사람이 검사를 했을 때 감염 확인은 가능한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확정을 위해서는 수포나 농포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바이러스 배양은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따라서 현재 인정하고 있는 표준 진단 검사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출법입니다. 양성 판정의 기준은 수포, 농포 또 혹은 다른 부위에서 딱지 등에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이게 양성 기준입니다. 잠복기에는 이 질병을 진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상도 없고 진단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잠복기에는 무증상기에는 이 질병을 전파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1339에서 보내준 질문입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예방에 권고가 되는 방역 수칙은 무엇인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되는지 함께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부터 이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개인 위생, 특히 손 위생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의심되는 동물, 원숭이 두창이 의심되는 동물, 원숭이 두창이 의심되는 환자와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밀접 접촉이라 함은 2m 이내에 가까이 가는 것 뜻합니다. 그런 것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m 이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한 명의 국내 환자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원숭이 두창이 지역사회에 만연할까 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리 드리면은 손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의심 환자와 접촉을 피해야 되고 의심 환자와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